고대에는 인간은 죽은 후 신이 되었습니다. 신전인 8000년 전 초기 지구라트가 죽은 사람의 매장지이기도 하니까요. 죽은 인간이 신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라트나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조선 시기 무덤에도 옹관이 있는 것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하여야겠지요. 죽은 자를 위해 이렇게 옹관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61년에 죽은 안티오코스 일세의 무덤은 독을 방지를 위해 자갈로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자갈 무더기를 독일꾼들이 아무리 파도 자갈이 무너지니 도저히 독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된 왕을 위하여 신상과 제단을 마련하고 제사를 지내며 무덤을 수호하였습니다. 로마 시대 무덤은 조각공원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기에 이렇게 대리석 석관이자 무덤은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석관만 보아도 옛 로마의 거대한 부와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예고도 신을 대하듯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약 성경을 꾸란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이스탄불 공동묘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믿으니 매장이 기본입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조상의 무덤이니 무덤을 돌보고 죽은 자를 공경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페르시아에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산꼭대기 위에 시신을 가져다 놓아 독수리의 먹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성입니다. 유족들이 시신을 이곳까지 가져다 놓으면 네사살라스라는 시신 웅구자가 산꼭대기에 있는 침묵의 탑이라는 곳으로 시신을 옮겨간답니다. 네사살라스는 영원히 이곳을 벗어날 수 없고 일반인과 교류도 금지되었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번영할 때에는 이곳도 시신으로 가득하였겠지요. 기독교의 근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교가 그 소멸 상태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폐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물, 불, 공기,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시신을 독수리의 먹이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친환경주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 같습니다. 독수리의 만찬장 침묵의 탑이 높고 둥근 식탁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네사살라스가 시신을 끌고 이 길을 올라갔겠지요. 원래는 독수리 외에 다른 육상 스캐빈저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계단 없는 좁은 통로로만 된 길이었다고 합니다. 문에는 철문이 있어 네사살라스만이 열 수 있었고요. 어린 시신은 중심부 쪽 둘레에 두고 중간은 젊은 시신,
바깥 담쪽에는 늙어 죽은 시신이 놓였다네요. 독수리가 먹지 않고 남긴 뼈들은 가운데 꺼진 것으로 모아서 라임즙 같은 걸 뿌려 녹여 없앴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트교도 예외가에서 페르세폴리스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역시 왕이 되어야 최고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무덤인 기자 피라미드가 처음 만들어진 때처럼 하얀 석회로 덮여 태양 아래 반짝인다면 분명 신의 거처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일 강변을 따라 20km 남쪽까지 여러 모양의 피라미드 무리가 상계되어 있습니다. 기자 남쪽 20km쯤에 있는 피라미드는 표면의 매끈함이 완전히 탈락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카이로 남쪽 200km 지점 민야에 묘지로 된 도시가 있습니다. 둥근 지붕으로 된 집은 모두 가족묘들입니다. 건조한 사막이라 둥근 진흙 지붕은 실내를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대에 걸쳐 매장된 가족묘입니다. 죽은 조상을 찾아가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성묘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는 이라크의 나자프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사진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지요. 죽은 자의 안식을 비는 꾸란을 글귀로 석관을 온통 장식해 놓았습니다. 불을 밝혀 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예절함은 죽은 이에 대한 극진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성한 초목으로 인해 벌초가 큰일이지만 모래바람에 무덤이 더럽혀지는 이곳은 물청소가 벌초를 대신합니다. 교회는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죽으면 교회 내에 매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 5대 황제 사자항과 그 항우 뭄타즈 말 그리고 그 공주와 왕자들을 위한 가족묘이지요. 힌두교 장례가 일반적인 인도에서 모스크 양식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슬람 침략의 역사물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가 산자의 거처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본보이기도 합니다. 무굴 제국의 소멸로 뭄타즈 마을의 후손들은 조상의 무덤이라며 참배할 수 없지만 무덤의 아름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요. 인도는 화장이 기본이지요. 아주 가난하여 화장을 할 땔감을 구하지 못할 경우 그 시신을 겐지스강에 수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라나시가 겐지스 강변의 신성한 도시로 인도인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힌두교는 화장을 한 후 그 골분을 겐지스강에 뿌립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구별 없이 무덤이 남지 않지만 그 왕이나 성인 저명한 구루들에겐 그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무덤이 있는 기념관이라 할 수 있지만 분델라 왕국의 채트리시는 대부분이
요걸이 없는 왕의 기념관입니다. 왕의 권위와 위세를 나타내고자 왕이 죽은 후 이슬람 양식과 힌두교 양식이 절충된 기념관 형식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시조신이라 여기는 황제의 릉은 산서성 황토공원 쪽에 있습니다. 산서성 황토공원은 유목에 적합한 지역이기에 황제도 초원에서 남하한 유목 정복민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본의 척벌나무들이 자라는 황제릉은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작습니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처럼 막강 힘을 휘두르고 싶었던 진시황의 병마용입니다. 진시황의 무덤 동쪽 2km 지점의 병마용들은 지금이라도 진시황이 호령하면 한국관을 넘어가 화북평원을 휩쓸어 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낙양성 심리허에 있던 영호굴과 절세가인의 무덤들은 낙양시가 확장됨에 따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중국제 자파를 만드는 공장 지역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 죽은 자들을 신으로 대우하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거룩한 영혼들도 호국원 사용연한 30년의 시한부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판이니 더 말래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층 아파트형 봉헌당으로 죽은 자가 신들로 대접받던 시절의 미약한 흔적을 대신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사이 무덤들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한국 제일 부자들이 사는 집터가 된 판이니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 삼분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다에 뿌려 플랑크톤의 먹이로 삼는 게 그나마 죽은 자를 대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무용고 유골의 폐기 장소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삼분장의 시대이니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항해에 환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품정리사의 저자 전 중원대 총장 김두녀님은 신이 죽은 이 시대의 삼분장이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